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3강,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3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의 기초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쓰임새를 이해를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책무성의 기반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과 또 자원동원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관한 기초 용어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기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요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까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긴 해도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실무 파트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갈 때 이 1, 2, 3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실무 파트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로 향상될 수 있느냐, 향상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번 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이제 유인물과 PPT 그리고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학습 능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기초 용어의 정리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할 것은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그 이외에 아주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각 장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에 관한 기초 용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을 실무적으로 하게 될 때 각종 편의를 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마다 약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용어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체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더 다양한 용어들은 각 장에 설명할 때 또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프로그램의 정의나 특성이나 우리가 활용도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해보면 목표들 사이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관련성 있고 보완적인 일련의 활동들 목록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한 요소를 뜻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여기에서는 전략, 원칙, 활동 그리고 결과 등을 이룹니다. 앞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므로 앞선 강의를 다시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입니다. 프로그램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라는 뜻인데 이것은 조직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연구,
컨설팅, 초기 설계, 테스트 및 재설계와 관련된 반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설계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계획 전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원칙입니다. 프로그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를 프로그램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프로그램 이론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한 가정들의 진술들입니다. 프로그램 이론은 증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논리 모델입니다. 계속해서 논리 모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뒤에 상당히 편의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용 자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계획된 활동 및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또는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체계적이고 아주 시각적인 방법을 로직 모델, 논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모델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끝나는 전체 주기에서 다른 시점에서 예상되거나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록하는 모든 각종 수단을 제공해주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논리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뒤에 또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변화 이론입니다.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론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종종 논리 모델이라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논리를 설명한 것 외에도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합니다. 다이어그램이나 서사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조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 이론 역시 논리 모델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장에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프로그램과 유사한 용어로 프로젝트, 폴리시 등이 있습니다. 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사한 용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협소한 기간 동안 수행하는 단위 활동들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동들이 모인 묶음, 그것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프로젝트가 묶여져서 프로그램이 되겠지요. 아홉 번째로 조직 개발입니다. 조직 개발이란 뜻은 조직 내부에 역량을 발휘하고 그 사명을, 그러니까 조직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 역량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계획된 활동 또는 과정 전체입니다. 열 번째, 상황 혹은 맥락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상황과는 달리 프로그램 이론에서 사용하는 상황이란 뜻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더 넓은 조직, 사회, 경제 및 정치 이것들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계, 역량 및 프로그램의 통제 외부 요소를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일부 상황적 요소는 지역사회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산,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정부 정책의 흐름, 그리고 유사 프로그램 등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더욱더 현실 가능하고 창의력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욕구사정입니다. 욕구사정은 프로그램의 필요성, 욕구를 채우는 현재 메커니즘,
그리고 존재하는 격차를 조사하고 그 격차를 채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평가 유형을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바로 이 욕구사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욕구사정은 프로그램의 첫 출발이자 그리고 마지막 평가까지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12번째, 전략입니다. 전략은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행동 계획 또는 그 방향들을 이야기합니다. 13번째, 전략적 계획입니다. 전략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의 방향과 장기적인 조직 목표를 정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내 모든 프로그램은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직의 사명과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과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진 어떤 목적 그리고 조직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적 활동들을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을 전략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 내 프로그램들이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들, 행위들, 작업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째, 개입입니다. 개입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조치를 개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 기아에 시달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음식물 제공이라는 개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제공이 기아의 상태에서 만족의 상태로 바꾸어 나가는 개입이 됩니다. 우리 모든 실천 활동들을 다 개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천 활동들을 정교하게 만든 것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은 곧 개입이고 개입이 곧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번째, 목표입니다. 목표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나타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과 지표는 목표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모니터링이겠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는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째, 증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이 증거는 지금 현재 현대 사회복지의 아주 중요한 계엄적 요소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정보들입니다. 증거, 프로그램 이론에서 설명하는 증거는 뭐냐면 프로그램 설계 요소를 선택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17번째, 지표입니다. 지표라는 용어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많이 공부하셨죠. 예, 동일한 용어입니다. 의도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정 가능한 특성을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18번째, 표적 집단입니다. 이때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게 되는
대상 집단, 그것을 표적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욕구를 해소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들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대상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우리가 지원한다. 장애인분들이 늘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의존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인간다운 삶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도 자립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표적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혹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바로 표적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이 도달하려고 하는 인구가 됩니다. 19번째, 참여자입니다. 최근에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 대신 참여자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더욱더 참여자로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냥 대상, 소비자 혹은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 자체가 의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인 활동들을 하거나 주체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참여자라는 용어를 더욱더 많이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란 특정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대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상이 대상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서 참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20번째,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집단들,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소극적인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과정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의 결과,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결과까지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다, 스테이크홀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참여자, 후원자, 그리고 직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 등등이 있습니다. 21번째, 투입입니다. 투입, 인풋입니다. 투입은 프로그램 논리 모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정자원, 인적자원, 기타 자원 등이 투입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사회 자원, 문화 자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투입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입 요소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22번째,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다른 말로 지도 혹은 점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간, 기획하고 기획을 통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과정 중간중간에 개입되는 행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의도한 목표를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를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산출입니다. 산출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째, 결과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결과는 outcome, 산출은 output입니다. outcome, 결과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참여 결과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뜻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결과 outcome은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도 이 정도겠죠.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 사업들을, 활동들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 훈련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그리고 어떤 영화관을 이용해 본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언제 몇 회를 이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능력이 증진되었다라는 아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몇 번 활용했다라고 했을 때 대중교통수단 활용 횟수, 그것이 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설계를 할 때 또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번째, 평가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6번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설이나 모델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유망한 실천 활동입니다. 유망한 실천 활동은 확인된 실천 활동 혹은 확증된 실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서 특정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들을 활용돼 보고 마트에서 스스로 장도 보고 또 일자리도 찾아보고 또 직업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증진시켰던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실천 활동이 유망한 실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번째,
품질 관리.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질적 관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책과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품질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9번째, 체계입니다. 체계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외부 환경과 결합하여서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활동들, 프로그램, 조직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번째, 정량적 자료. 정량적 자료라는 것은 양적 자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계량적 자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수치화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성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질적 자료라고도 표현합니다. 비수치적 자료를 뜻합니다. 관찰, 설명 또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치화하지 않은 자료들을 정성적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기초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